주위에도 진짜 많이 힘들다 그러고 진짜 코로나 때보다 IMF 때보다 더 힘들대. 근데 나PD 힘든 건 사실이야. 근데 그만큼 또 상대적으로 잘 되신 분, 유지하신 분들도 많아. 실제로 100배, 150배 소득이 더 많은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래서 그런 고수들을 어렵게 지금 모셨어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물레동에서 6개의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성민이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실제로 브랜드 소개해 줄 수 있으시죠? 우선 개옥정이라는 닭갈비 브랜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화갈비라는 돼지갈비 브랜드, 그리고 원조마늘곱창이라는 곱창 브랜드, 느루찌위라는 철판 닭갈비와 부대찌개 집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럭스포차, 그리고 미츠바라고 하는 일본식 서서 먹는 선술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기획 단계부터 정확하게 정말 저희 매장의 페르소나를 짚고 갔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좀 불황에도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요거 너무 기대되는데 대표님 네. 노하우 좀 많이 풀어주시겠어요? 요즘 2대 신촌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는 뉴스 기사의 대부분이 뭐냐면 공실률이 뭐 50%를 넘어갔다, 유령 도시가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매장을 만들거나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아이템에도 생애 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상권도 전통적으로 교통이 매우 편리한 곳이 아니면은 핫플이라고 불리던 곳은 다 생애 주기가 있었습니다. 되게 핫플이라는데 나 들어가면 무조건 되겠지라고 해서 잘못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더 큰 코를 다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 좀 얕게 아시는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상식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당연히 좋은 상권, 좋은 입지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좋은 입지에 대한 기준, 저도 다른 사장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대부분 좋은 입지에 대한 기준은 큰 길가에 있고 지하철역과 바로 맞닿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흘러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좋은 곳이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제가 물레동을 예를 들면 물레동은 이런 대로변이 A급 입지가 아니에요. 당연히 부동산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A급 입지, 여기 5차선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역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가 좋다, 여기가 임대료가 높다라고 하고, 건물주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책정을 하는데, 물레동을 오는 사람들의 심리는 대로변에 있는 흔한 프랜차이즈 매장을 찾고 싶은 게 아니라 골목골목을 찾아다니는 즐거움, 내가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골목을 이렇게 지나서 봤더니 이거 뭐야? 이런 감성의 집이 있네? 찾는 재미를 원하거든요. 이건 비단 물레동뿐만이 아니라 서울에도 보면 익선동도 있고요, 신흥시장도 요즘 되게 떠오르는 핫플이잖아요. 각 핫플마다 사실 A급 입지에 대한 기준은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보다는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동네를 찾아다니셔라. 역시 장사는 이런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더 자세한 건 사실 제가 장사는 건물주다에서 강연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오시면은 인력이 아니라 진짜 큰 매장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기회비용까지 따지면은 10억 원 이상까지 아껴드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인사이트를 다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방 장사하는 거 잘 되는 곳에서,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상권과 입지를 정하면 브랜드를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 MZ세대잖아요. 근데 이 MZ세대를 공략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이 MZ세대가 요즘에 소비를 하는 메인 축이기 때문에, 사실 MZ한테 통하는 거는 기성세대에도 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MZ세대를 공략하는 기획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브랜드 중에 미츠바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기는 8평짜리 조그마한 매장이고요. 월세가 80만 원인데 여기 월 최고 매출이 한 3,800만 원 정도 나왔었고, 한 달에 1,500만 원 이상 남고, 정말 알짜 매장인데요. 여기가 이제 물레역이고요. 사실 물레역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사람들의 동선이 대부분 이렇게 구성이 돼요. 딱 그물망식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오셔도 딱 여기까지만 왔다가 요렇게 돌아 나갑니다. 그런데 미츠바는 정확히 한 이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의 동선에 크게 걸리지 않는 곳이에요. 즉 입지가 굉장히 좋지 않은 곳이죠. 그런데 제가 이 미츠바라는 곳을 잡았던 이유는 뭐냐면, 동성화와는 별개로 미츠바를 중심으로 반경 100m 원을 그려봤어요. 사실 100m면은 정말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런데 이 100m 안에 이 별표 표시한 곳들이 다 어떤 곳이냐, 월화수목금토일 다 줄을 서는, 웨이팅을 서는 매장들입니다. 저희가 웨이팅하는 순간들을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웨이팅을 했어요. 강남이나 뭔가 제대로 된 건물 안에서 하는 딱 매장에 들어가면은 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 여기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물레동은 이런 제대로 된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겨울에는 당연히 추위에 그냥 그대로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웨이팅을 걸어놓고 어떻게 하느냐, 골목을 돌아다녀요. 정처 없이.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카페 간단하게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 포토 있죠, 여기도 포토 있죠, 여기도 포토가 생겼고요, 여기도 포토 있죠,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들이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할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한 게, 웨이팅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 반경 100m 안에 있는 매장들을 다 합치면 주말에는 200팀, 300팀이 넘어갑니다. 이 웨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디를 가고 어떤 컨텐츠를 좋아할까 라고 하다가, 그러면 여기에 간단하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머물 수 있는
대신에 커피가 아닌 다른 음식 간단하게 한잔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잘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획을 하게 된 게 바로 이 미츠바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어떤 기획을 가지고 어떤 매장을 어떤 컨셉으로 누군가에게 어떻게 팔 건지를 고민을 하면 사실은 이런 자리가 보이거든요. 미츠바를 제가 기획을 할 때 일본의 이런 풍경을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서 먹는 게 사실 제가 미츠바가 아까 8평이라고 했잖아요. 8평이라는 공간에 만약에 테이블을 놓으면 몇 개나 놓을 수 있을까요? 3개 놔도 아마 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월세가 싸다라고 해도 이건 수익성이 안 나오죠. 그래서 세우자. 사람들을 세워서 최대한 꽉꽉 밀어넣고 사람들을 세워서 먹을 수 있는 컨텐츠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매장을 시작을 했고요. 사실 서서 먹는다라는 게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MZ들은 서서 먹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미츠바를 처음에 기획을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서서 드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고, 사실 MZ세대를 잘 모르는 기성세대 분들은 흔히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 MZ세대는 싼 거 좋아하고 되게 가성비를 중시하지 않냐 라고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사실 MZ세대들은 가성비보다 중요한 단어가 가심비거든요. 가성비 플러스 나의 개인적인 만족도, 이걸 어떻게 채워주냐에 따라서 사실 이 매장이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 제가 어떤 노력을 했냐면, 미츠바는 한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소품들을 다 일본에서 공수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전에도 한국에 그런 걸 보고 따라하는 곳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들은 대부분 일본의 실제 이런 맥주 브랜드의 진짜 이 맥주짝이 아니라 일본스러운 느낌이 나는, 요즘에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 관광객이 1000만 명을 지금 넘어선다고 하는데, 이들이 일본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일본의 느낌만 내서는 그들의 만족도를 줄 수 없다는 거죠. 왔을 때 무조건 뭐야 여기 일본이야 뭐야 라는 느낌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포스터들이 다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진짜 일본 포스터거든요.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일본 포스터랑 일본 현지에 붙어있는 포스터는 이게 종이 재질부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 느낌으로 꾸민 게 아니라 정말 일본 본토 그 자체의 느낌을 재현을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셨죠. 그래서 공간에 대한 기획부터 사실은 이렇게 그냥 옛날 방식으로 나 이자카야 할 거야, 인터넷으로 찾아서 일본풍 아니면 이자카야 포스터 주문해서 몇 개 붙여놓는다고 일본 느낌이 나지 않거든요. 일본 캐릭터 피규어 몇 개 쌓아놓는다고 일본 느낌이 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메뉴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멋진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 메뉴가 평범하면 사실 빙 강정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메뉴를 하나 낼 때에도 보통 꿀토마토 같은 거 많이들 하시는데, 저희는 일부러 토마토를 한번 삶아서 껍질을 벗기고 다시 이런 이제 애플민트 같은 걸 해서 좀 비주얼을 준다든지, 평범한 감자 샐러드 위에 이건 소고기 튀김이거든요. 소고기 튀김을 올려서 킥을 준다든지 조금 다른 매장들과 차별화를 주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요즘 MZ세대들은 인증샷 남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매장에 시그니처가 있어야 돼요. 사실 지금은 저희 매장에 이 시그니처가 카피도 많이 되고 했는데, 레몬 탑을 쌓은 그리고 오렌지 탑을 쌓은 이 두 가지 메뉴가 저희 매장의 시그니처 메뉴고요. 실제로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네이버에 미츠바라고 검색을 하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사진이 바로 이 시그니처입니다. 우리 매장을 사진 한 장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이거 거기잖아 알 수 있는 메뉴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맛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외식업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한 계정 때문이었거든요. 제가 마타명이라는 계정을 만들고 운영을 하면서 물레동에 있는 식당을 한 300군데 넘게 리뷰를 했고, 제가 물레동을 소개하는 시기와 맞물려서 물레동이 막 활발하게 핫플로 떠오르던 시기라 물레동에서 장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제 매장을 시작했던 게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이 마타명이라는 계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식업에서도 실제 현업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SNS가 가진 파워와 그리고 SNS가 가져다주는 리스크까지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자부를 하는 사람인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플루언서 마케팅 그거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나 100만원 200만원 주고 인플루언서 불러봤더니 광고 효과 하나도 없고 본인들은 잘 터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매출 전혀 변화가 없어. 실제로 예전보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효율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서 매장들을 굉장히 잘 홍보하고, 심지어 이걸로 지금도 줄을 세우는 매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거 지니의 요술램프잖아요. 지니의 요술램프가 왜 나왔냐면, 대부분 인플루언서들을 불러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의 사장님이 인플루언서를 이 지니의 요술램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장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좀 해드릴까요? 매장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걸 전부 다 소통을 해야 되는데, 여쭤보면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어차피 되게 잘 찍으시고 되게 잘 올리시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냥 막연하게 맡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면 결국에는 사실 실패할 수밖에 없죠. 이 SNS 마케팅을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매장의 강점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인플루언서가 매장의 강점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매장이 애초에 본질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소개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매장에 강점도 없으면서 우리 매장에 강점을 올려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불성설이죠. 우리 매장에 강점을 만드는 한 3가지 포인트 정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제가 운영하는 매장인데, 이 SNS의 본질을 따져보면 가장 중요한 감각은 시각이거든요. 시각적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한 메뉴와 구성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진 한 장으로 우리 매장이 표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옥정은 심지어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는 장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요만한 휴대용 조명이 있어요. 유튜브를 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들고 다니는 휴대용 조명이 있는데, 홀 직원들은 그걸 다 앞치마에 넣어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나오면은 조명을 비춰드리면서 혹시 사진 찍으시겠어요? 라고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나 사진 찍을 마음이 없었는데 하는 분들도 우선은 카메라를 꺼내요. 그리고 찍으세요. 자, 보라갈비 불쇼라는 장치를 통해서 이것도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요. 만약에 이런 장치가 매장에서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인플루언서들이 방문을 해서 본인들이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매장에서 원래 나오는 음식이 아니라 정말 사진으로 잘 보이기 위한 작업들을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방문한 고객이 뭐야, 내가 SNS에서 본 거랑 전혀 다른 비주얼의 음식이네? 라고 하면은 어떤 얘기를 하고 나가냐면, 인스타 맛집 또 속았어. 이래서 인스타 맛집은 가면 안 된다니까. 우리 매장에 방문했던 고객이 또 재방문으로 이어져야 결국에는 나중엔 브랜딩이 되고 마케팅비를 줄일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장의 비주얼적인 강점을 만드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사장님이 카메라에 익숙해지시면 좋은데, 이 할아버지 있잖아요. 이 할아버지는 오사카에서 그냥 노상에서 포장마차를 하시는 할아버지는, 이분을 보려고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다 몰려요, 이 매장으로. 이분은 굉장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데, 테니스는 부탄가스 토치가 아니라 정말 LPG 가스통이 연결된 거의 화염방사기 같은 이걸로 참치를 구우면서 본인이 뜨거우니까 손을 얼음에 담그면서 진짜 거의 불이 손 위로 바로 오거든요. 이제 그런 쇼잉을 보러 많이 방문을 하세요. 나머지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의 모습들이 등장을 했을 때 사실 더 높은 반응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인플루언서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인플루언서가 아니거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메인 팬층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릴스를 주로 올리시는 분도 있고 사진과 글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매장과 잘 맞는 인플루언서를 섭외를 해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네이버 통계에서 볼 수 있는 우리 매장 플레이스 방문자 수치거든요. 이런 수치를 볼 수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많거든요. 신한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한 마이샵 파트너라는 플랫폼에서도 우리 매장에서 결제한 사람들의 연령층과 성별을 볼 수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SNS 마케팅을 진행을 하시고 의뢰를 하시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우리가 옛날엔 전단지를 뿌렸잖아요. 그럼 전단지를 보고 사람들이 우리 매장에 찾아왔을 때 이런 게 좀 깔끔하고 정말 맛있어 보이는 매장이어야 사실 고객이 안까지 들어오지, 전단지를 보고 왔는데 매장 앞에 막 음식물 쓰레기통 막 널브러져 있고 배너는 다 찢어져 가지고 막 을씨년스러우면 사람들이 절대 방문을 안 하겠죠. 똑같습니다. SNS 광고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SNS 광고는 쉽게 말씀드리면 온라인으로 전단지를 뿌리는 광고예요. 내 매장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 이런 데에 우리 매장이 있으니까 한번 오세요. 그럼 이 고객들은 네이버로 검색을 하세요. 그래서 네이버로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 플레이스라든지 리뷰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이 매장 매력적이네, 야 다음에 가자 라고 연결이 되는 거죠. 실제로 방문이 되기 위해서는 네이버에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온라인상에서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라서 풀지 못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사실 이런 이제 공개적인 온라인 영상에서 풀지 못할 또 정말 상세한 또 예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장사는 건물주다 강연을 통해서 많이 풀 테니까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